공동 숙소인 백패커에는 걸레녀들을 좋아하는 새끼들이 꽤 있었어. 물론 그건 대부분이 영어를 거의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백패커 안에 떠도는 소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 혹은 사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짓말 정도로 생각했을 거야. 일단 앞서 말했듯이 걸레 언니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적당히 인사만 하는 사이가 된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년이었거든. 항상 친절하게 인사하고 인사할 때 미소를 짓곤 하는데 한국에 와서 우연히 2년이 활동하는 블로그라고 해야 되나? 개인 온라인 공간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프로필에도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지. 다른 건 몰라도 그 미소가 꽤나 선량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호감형인 건 사실이야. 그렇게 걸레 언니에 대한 내 관심이 조금씩 사라져갈 때쯤 걸레 동생이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야. 오랜만에 데이오프를 받아 낮잠 쳐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와 이런 한남들 소리가 들리게 됐지. 담배 꺼내려고 두리번거리니까 하얀 피부에 길쭉길쭉한 여자애가 남자 새끼들한테 둘러싸여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바로 그 걸레녀 동생이었어.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겠지만 난 이 두 사람이 자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 그 정도로 안 닮았거든. 언니는 피부가 그리 하얗지 않고 오히려 태닝한 듯한 피부에 좀 멍한 얼굴인데 반해 동생은 약간 백치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목구비가 비교적 뚜렷하고 눈, 코, 입에서 거의 닮은 부분이 없어. 한때 나는 두 사람이 이복자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그 생각은 접었고 하여튼 동생년이 오니 백패커에서 남자 새끼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쪽에게 쏠리게 된 거야. 내 친한 일본 남자 새끼는 본토에서 명문대 출신인데 이 새끼가 좀 어이없게도 언니년을 좋아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던 언니년은 순식간에 찬밥이 돼서 한남이든 양남이든 아낌없이 받던 친절을 못 받게 됐지. 꼭 그런 질투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언니년이 동생년을 진짜 쥐잡듯이 잡더라. 흔히 말하는 동생년 의식의 주인이 언니라고 해야 될까? 자매끼리 티격태격할 만도 한데 아무리 까불어도 언니년이 한번 지랄하면 그대로 복종해. 신기했지. 저렇게 서열이 확실한데 굳이 언니년이 있는 곳에 오고 싶을까? 아무리 외국 생활이 낯설어 적응하기 어렵다고 해도 기왕 해외에 왔으면 혼자서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언니년은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를 설득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예측이 되기로는 동생년도 언니처럼 호주에 오고 싶었는데 부모한테 허락을 받을 수가 없으니 언니 SOS를 쳤고 언니는 농장생활 할만하다. 부모님께 손 벌릴 일은 없을 거다. 라는 멘트로 설득을 시켜 동생을 호주로 불러온 듯 하지. 동생은 피부가 하얗고 생김새는 달랐지만 가슴은 언니보다 조금 컸어. 그래봤자 꽉 찬 A컵보다는 작아서 50보 100보인데 여튼 그 와중에도 언니년은 아일리시랑 계속 사귀고 있었고 동생년 내 눈치로는 그걸 대단하게 보는 것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독일 남자 새끼 하나가 동생에게 대시를 하는 거야. 이 독일 새끼 완전 잘생겼거든. 외국 배우 중에 무슨 프랭코였나? 스파이더맨 1편의 친구였다가 빌런이 돼서 날아다니며 폭탄 던지는 새끼랑 닮았는데 이 새끼가 피지컬이 더 좋을 것 같아. 여하튼 프랭코의 리즈 시절을 연상시키는 독일 놈은 내가 알기로는 조금 까지긴 했지만 그건 컨셉 같았고 여자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순진함 때문으로 보일 정도로 약간 어설픈 놈이었지. 근데 이 새끼는 진짜 동생년한테 완전 반했는지 구구절절 진짜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아플 정도로 구애를 했고 결국 동생년은 약간 프랭코를 받아주는 것 같았어. 어느 날인가 자매방을 지나가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동생의 무릎에 프랭코가 머리를 기댄 채로 누워있는 걸 보게 됐지.
둘이 서로 얼굴을 보며 장난을 치는데 깨가 쏟아졌고, 하지만 동생의 첫 번째 양남 체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버렸어. 동생도 프랭코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걸레 언니년이 반대를 한 거지. 이유는 놀랍게도 외국에 나와 양남 새끼들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고, 그렇게 들이대는 대로 다 받아주면 싼티나게 보인다는 게 이유였어. 누가 누굴 보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둘 다 퐁퐁남이랑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언니녀는 덩치 좋고 집안 좋은 걸로 보이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임신한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렸고, 호주를 비롯해 외국 여행을 다니며 골빈 티나는 게시글 인터넷에 싸질러 놓곤 했는데, 적당한 모자이크와 은신술로 자기는 해외에서 농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양남과의 연애 같은 건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성격이 좋아서 남녀불문 외국 애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었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연출을 해. 사진들을 보니 대부분 내가 모르는 애들인데 언제 저런 애들이랑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찍으며 아마도 지금의 이런 은폐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런 추측들을 해보니 소름이 끼치는 거야. 결혼하긴 했네요. 이런 년들 있잖아요. 걸레들이 시집 잘 가요 원래. 여튼 동생녀는 언니의 노예답게 프랭코와 사귀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다시 보니 영국놈이랑 엮여 있었는데, 한 새끼는 완전 미소년의 머리는 뽀글 파마를 해서 둥그렇게 했고, 예전에 블루라군인가 거기에 나오는 남자 배우 같은 외모였고, 한 새끼는 영국인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나 중남미 백인 느낌이 나는데 턱이 길고 7:3 가르마에 좀 아저씨 같아 보였지. 둘은 동갑. 나는 프랭코보다 더 병신 같아 보이는 새끼들이라 금방 언니의 지령 때문에 까일 줄 알았는데 웬걸? 동생이 둘이랑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 두 영국 놈들은 뭔가 생각이 깊고 성숙하다는 언니년의 평가가 있었는데, 성숙은 쥐뿔. 이 새끼들 심심하면 에어에 가서 여자 꼬시고 따먹는 새끼들이었거든. 근데도 동생년 앞에서는 존나 착한 척, 순진한 척, 언니년도 그런 모습을 믿은 것 같고, 만약 언니년이 영어를 잘하기만 했어도 충분히 정황을 파악했을 만한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 결국 동생은 그렇게 두 놈들에게 따먹히고 말았지. 나중에 동생년 SNS를 우연찮게 갔는데 셋이서 프레저 아일랜드에 놀러가 세일링하고 있더라. 동생년이 노란색이었나 비키니를 입고 있었는데 농장에선 한 번도 보지 못한 과감한 노출이었고, 그렇게 가슴을 드러낸 채로 영국 놈들이랑 사진 찍고 있는데 너희들 남자의 감이라는 걸 아냐? 셋이서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동생년 몸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으며 찍은 사진에선 분명 셋이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물론 동생년 표정은 천진난만했지. 그리고 내 예상은 아마도 맞았던 것 같아. 이제 쓰리썸을 했는가 봐요. 어메이징하죠. 한 5개월 후였나 농장에서 우연히 프랭코를 만났는데 존나 페인이 되어 있었지. 아마 연애 실패로 인한 후유증 같은데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까이는 과정에서 언니년한테 너무 족같은 얘기를 들은 건지 자매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 이 프랭코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두 영국놈은 세일링 갈 때부터 동생년 먹을 생각이었던 거야.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썰만 들어보면 먼저 뽀글머리가 사귀는 척 고백하며 동생년을 먹어버렸고, 그래도 동생년은 뽀글머리를 좋아했으니 술김에 떡친 거라도 서로 좋아하니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둘째 날 또 꽐라가 들 때까지 술을 마셨고, 인연은 아마도 친구의 여친인데 이 새끼가 날 먹을까라는 매우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야 진짜 미쳤다. 이탈리아 멕시칸 같이 생긴 뽀글머리 친구한테 또 먹혀버렸지. 이 얘기를 하는데 프랭코가 굉장히 분통해하고 있었어.
그 모습만 본다면 이건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인한 음해라기보다 왜 그렇게 따먹히고 다닐 거면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은 안 받아줬냐라는 느낌이 강했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골빈년들이라 끼리끼리라. 문제는 동생년이 그렇게 둘한테 연달아 먹히고서는 충격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새끼들을 미워해야 맞을 텐데 프레저 아일랜드를 갔다가 그 딩고에 사는 섬까지 여행을 하고 나중에 브리즈번 거쳐서 시드니에 정착해서 이민 가려고 공부했는데 그때까지 파트너로 지내고 있었지. 내가 귀국 남기고 아웃하려고 시드니 갔을 때 동생년을 만났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고 SNS를 통해서 그 남친이 뽀글머니라는 거를 눈치채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았거든. 하지만 내가 이 자매들을 걸레년들이라고 하는 건 이 이유뿐만은 아니었어. 투썸 플레이스든 쓰리썸 아일랜드든 프리 세계에서 그게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건 내가 예전 파라다이스 호텔에 셋이서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야. 한 남자와 하든 두 남자와 하든 그거는 여성의 선택인 거지.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렇게 영국 놈들이랑 얽히기 전, 그러니까 몇 달간 두 영국 놈들이랑 떨어진 채 언니를 따라 농장 일을 하던 동생녀는 프랭코와 맺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가슴속에 품은 채 남자를 만나게 됐어. 이 새끼도 아일리쉬였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새끼는 언니년한테 이미 먹혀버린 남자애였지. 180 중반에 운동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가슴에 털 좀 없는 편이었는데 성격이 무난한 편이기는 한데 주목받는 타입도 아니고 항상 병맥주를 병 홀더에 넣은 채 다니며 마시는 놈이었지. 이 새끼가 동생에게 들이대는 거야. 나중에 알고 좀 어이없긴 했는데 서양은 정말 자유로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아일리시가 처음 백패커에 와서 어리버릿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할 때 언니년이 접근해서 한번 따먹었었거든. 언니년이 담배를 치웠기 때문에 나랑 맞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았는데 그 패턴 때문에 둘이 떡친 걸 나한테 걸리게 된 거야. 남자가 그렇듯 여자도 관계 후에는 담배가 땡기나 보더라. 분명히 옷차림 꽁꽁 싸매고 다니던 년이 이 아일렛이랑 방에 들어가더니 티셔츠 윗단추 2개를 풀러 하얀 브래지어란 걸 벌리고 바지도 좀 틀어져 있었지. 그 상태에 담배를 피우러 오니 방에 들어가기 전 나오기 전의 모습이 다른 게 들키는 건 당연한 거야. 어쨌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언니한테 먹힌 새끼가 동생한테 들이대는 걸 보고 문득 업보라는 생각도 들더라. 언니년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동생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결론을 말하자면 동생년의 호주 첫 경험을 안겨준 양남이 바로 이 아일리쉬였어.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 많은 한남들과 양놈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고 나도 좀 당황스러웠지. 단순히 한번 먹고 버리거나 언니에 대한 소심한 복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 하지만 둘의 로맨스는 잠시 동안 아일리시 남친과 데이오프 때리고 여행 갔다가 돌아온 언니에 의해 박살나고 말았어. 시도 때도 없이 여러 놈들과 돌아가며 떡을 친 언니년이었지만 그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동생과 사귀는 정도만 예상했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자기가 먹은 새끼가 동생을 먹고 아예 제부가 되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 결혼까지 생각했나봐요. 처음에는 동생이 꽤나 저항을 했었어. 둘이 들어간 방 밖에서도 싸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살벌하게 싸우더라.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동생은 패배했고 무슨 시스터걸 같이 언니에게 정신이 사로잡힌 동생은 언니 남친에 비해 괜찮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어.
그나마 아일리시 놈이 그리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좀 아쉽다 정도의 표정이었지만 왜 언니가 동생 사귀는 걸 반대를 하나라는 생각을 꽤나 오래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때 언니녀는 충격을 받았는지 남친 두고 다른 새끼들이랑 원나잇 하는 걸 관두게 됐어. 물론 동생이 이쁘겠을 때부터 그런 행동을 예전보다 자제하긴 했지만 확연하게 아니 원나잇이라는 일이 완전 사라져버렸고 조금 재미없는 시간이 돼버렸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백패커에 기타를 메고 다니며 노래하는 이스라엘 새끼가 있었는데 나한테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이스라엘 이름이 에소아라는 걸 가르쳐준 새끼인데 이 새끼가 완전 악동인 독일놈 친구가 있었지. 둘이서 여자 꼬시는 콤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백패커 1층 펍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었어. $5를 내고 무제한이니까 당연히 참가를 했는데 자매들이랑 이 두 새끼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 진짜 히히호호 하면서 존나게 술 퍼마시고 있더라. 맥주잔을 몇 번 받아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넷이서 꽐라쇼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드디어 내 카메라에 멋진 장면을 담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멀찌감치 떨어진 채로 네 사람을 훔쳐보고 있었어. 그리고 내 예상은 역시나 적중했지. 한참 꽐라가 된 네 사람. 언니는 이스라엘 새끼가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동생은 자긴 멀쩡하다며 계속 I'm okay 이 지랄 하는데 결국 독일놈한테 부축을 받았다 말았다 하면서 끌려가듯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 1층에서 2층 올려다보는데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새끼와 키스하는 언니년이 보였고 잠시 후 그런 언니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게 몇 번 살짝 튕기던 독일 새끼 목을 붙잡고 키스하는 동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 와 진짜 막장.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나는 한번 추스르고 네 사람이 사라진 2층으로 올라가게 됐지. 네 사람은 곧바로 자매방으로 직진을 했고 내가 발코니에서 담배 한 대 다 태울 때까지 나오질 않더라. 결국 호기심이 폭발한 나는 자매방 앞을 지나가는 선택을 했고 안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자매들 각각의 소리들은 귀동냥할 수가 있었지. 난 잠시 넋을 잃은 채 방 안에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한동안 넷이서 어울려 다니며 저녁도 먹고 자매 방 안에서 노는 장면도 수차례 목격했지. 자매 방에서 넷이 한 건 분명하고 나는 그 전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디 가서 그걸 털어놓을 생각은 못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썰을 풀어봐. 후기만 말해보자면 언니녀는 여튼 건실한 금은수저 레벨의 집안 아들을 만나 임신까지 해서 잘 살고 있고 한남을 또 만났는가 봐요. 호구 한남을. 동생녀는 내가 호주 떠날 때부터 시드니 쉐어치면서 거기서 번 돈에다가 엄마 찬스로 끌어모은 돈을 가지고 이민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언니가 한국에 귀국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백침이 풍기던 외모답게 동생녀는 결국 이민을 포기하고 동남아 어딘가에서 결혼식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지. 한남이랑 결혼했나 생각을 했는데 굳이 결혼을 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동남아를 선택한 거 보면 결국 동남아 국적의 부자와 결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걸레 자매의 남편들은 이런 사정을 알까? 지 마누라가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대주고 다니고 심지어 자기들 방에서 남자 둘을 끌어다가 넷이서 했다는 사실을. 최악은 포썸일 텐데 그건 확인된 바는 없고 여튼 이런 과거를 다 알고 자기 스스로 설득을 하며 두 년들을 데리고 살지가 궁금하긴 하다. 가끔 여 아이돌들 평상복인데 끝나시티에 핫팬츠 반바지 입은 걸 보면 이 자매들이 생각이 나곤 하더라. 아직